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요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에.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의 제목은요, 우기의 부기우기 이런 분이 써주셨는데요. 끝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이제 이재명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북치고 나팔 불며 요란한 가운데 동행한 의원, 당직자들이 50여 명이나 되었고 동원한 개딸, 양아들이 10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검찰청 앞에서 놈의 뻔뻔한 출두 발언은 처음 보는 듣보잡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놈은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마치 자신은 죄 없으나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밤 10시경 죄명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게 되자 우리는 모두 황당하여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전인 저녁 7시 무렵 쌍방울의 조폭회장 김성태가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김성태의 인물평이나 살아온 과정 등은 우리 모두 알고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과 관련하여 대북 불법 송금 문제가 있고 이재명 재판의 변호사비 대납의 당사자로 조사 중 도피한 놈입니다. 자, 이제 간밤에 이재명이가 귀가한 부당함에 조금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도둑의 우두머리를 잡아놓고 그 비호 세력들의 공격을 받는 부담을 덜어내는 동시에 조사 과정의 절차를 진행한 적법 조건을 갖춘 것이며 마침 김성태의 체포로 2차 소환의 명분을 마련한 것입니다. 향후 검찰은 이재명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하여 하나씩 꺼내어 순차적 출두를 요구할 것이고 이미 한두 번 출두한 죄명은 거부의 명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장동 등으로 마련한 불법 자금으로 매수한 인적 네트워크가 재판부에도 뻗었을 거로 보이며 더하여 문재인 정권 5년 하에 좌경화된 재판부의 판결이 정도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조를 상실했고 국민의 불신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검찰의 기소와 국민들의 화롯불 같은 시선을 재판부도 어쩌지 못합니다. 국민은 가장 큰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죽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명의 명줄이 끊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최종의 종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애국은 좌빨 박멸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되는 새 아침입니다. V 이렇게 써주신 분인데요. 이재명은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죽는다는 건 이제 구속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재인도 구속될 것이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엊그제죠. 검찰 소환 받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분들 이제 이해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은 다 수를 놓고 있다는 거죠. 소환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소환을 안 하면은 피의자의 방어권도 인정 안 해주고 기소를 쳤느냐 이런 얘기를 또 난리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환했어. 자, 물어볼 대로 다 물어봤지. 너 방어권 다 했어. 그래. 너 묵비권 했지.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절차 다 지켰다. 이제 우린 기소 친다. 그리고 날짜를 딱 맞춰서 이재명 딱 그날 이재명 소환한 날 딱 김성태 체포. 아마 뜨악했을 거야. 나오자마자. 성태가 체포됐어? 야, 이거 눈이 더 찢어지겠지. 잡히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놈에 잡혀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뭐야? 변호사비 대납까지 또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소환이네. 본능적으로 알았지, 지가 변호사인데. 이 검찰은 그 수를 다 둔 거죠. 딱 소환 날짜에 맞춰서 모시모시 체포 준비 완료돼. 빨리 쳐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막 그렇게 다 잡아놓은 쥐인데, 야, 신병 확보. 아니, 언제 체포해요? 조금 기다리니까. 야, 7시. 왜 하필 7시? 아이고, 자식,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예, 알았습니다. 여긴 태국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7시에 체포하려는데, 뭔 얘기 뜸인지 작전상 다 있는 거예요, 다. 야, 다
이 야구에서도 보면 이거 있잖아요, 사인. 히텐드런 딱. 히텐드런 아시죠? 치고 달리고. 제명 소환 10시 40분까지 하지. 7시 딱. 히텐드런 딱. 그 희생플라이 하나 가요? 희생플라이 딱. 허공으로 하나 띄우면은 그거 잡으면은 아웃인데 그 사이에 3루 주자 홈인. 희생플라이. 아이고 이것들이 뭐 야구를 좀 아나. 이재명 씨가 뭐 야구 하나? 이게 돈 헤쳐먹는 거 사기 연구하느라고 야구나 제대로 봤나. 성남 FC 그 축구는 그냥 축구는 어떻게 좀 해먹으려고 좀 봤나 보지.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조응천이는 검사 출신이거든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출신인데 조응천에 대한 이력 뭐 설명 안 할게요. 그런데 요게 또 야비한 발언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이재명에 관련해서는 이게 또 검사 출신답게 법을 아니까 이거 뜨악하더라고요. 이재명과 약간 거리를 두는 식으로 그 사법 리스크 좀 해결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재명 기소보다 김성태 송환이 더 두렵다. 총선에 엄청난 악재가 될 것이다. 이야, 이봐. 이재명 기소는 뭐 이미 수순에 결정돼 있는 거고 이재명이 기소되더라도 뭐 정치, 검찰, 뭐 야당, 탄압, 무슨 뭐 없는 죄 뒤집어 씌우기 이걸로 이재명이 갈 것이다. 이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검사 출신 조응천이 볼 땐 김성태 체포, 송환. 이제 체포됐으니까 송환돼서 오겠죠. 야, 이게 더 겁난다. 이런 얘기. 이거는 파괴력이 장난 아니다. 이 얘기죠. 한두 가지가 걸린 게 아니죠. 일단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비 대납이면요. 이거 선거법으로 이거 민주당이 당사 자체가 다 날아가요. 토해내야 돼. 대선 자금. 대표는 물론 나가야 되고. 이게 그거가 이제 크죠. 민주당으로 봐서는. 변호사비 대납. 그 이제 허위사실로도 이제 되고 이러니까요. 선거법 위반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김성태가 뭐예요? 쌍방울이잖아요. 거기에 아태협 연결해서 북한에 송금한 거.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게 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재명 기소보다 김성태 송환이 두렵다. 조응천이가 딱 얘기를 하네요. 라디오에 오늘 나와서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 여기 나와서 내공 있는 얘기를 하네. 야,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면 이건 총선 앞두고 어마어마한 악재가 된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으니까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FC 불법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뭐 검찰 기소는 당연한데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해서 체포동의안 국회로 와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다. 그런 민주당의 방탄정당 5명을 한 번 더 씌우자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검찰은 영장을 또 청구할 것이다. 그때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네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 특검 수사해야 된다. 이런 당내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조응천이가 얘기하는 게 특검 카드를 남발하는 건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드루킹 특검 같은 거 우리가 막 얘기하다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그렇지. 대장동 특검 가면 무조건 50억 클럽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거기로 갈지 오히려 뒤로 튀어가지고 우리 당 쪽으로 계속 올지 그건 모르는 것이다. 자, 이렇다면 조응천이 뭘 알고 있네. 아니 법을 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법은 잘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자, 특검 얘기에서도 나오죠. 특검을 가면 50억 클럽 뭐 곽상도 등 뭐 이렇게 이제 쭉 전 정권과 연결된 인사들 있잖아요. 그렇게 엮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어디로 튀느냐 하면 자기네 쪽으로 튄다는 얘기죠. 곽상도 하나 글쎄 가.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가? 박영수 가면은 박영수의 줄줄이 사탕이 이게 조폭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다 나오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이제 권순일이 가요. 그러면 재판거래에 권순일, 김만배, 그 다음에 권순일가 이재명 구해준 거, 이게 또 쭉쭉 나와요. 돈과 엮여서 이게 쭉. 그리고 여기에 또 민주당 인사들 여럿 간다는 게 조응천의 감입니다. 혹시 내 이 생각도 해봐요. 조응천이는 관련이 없을까요? 조응천이한테는 마수가 안 들어갔을까? 요것도 혹시 조금 나는 전방위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조응천이 검사 출신이고
보통 이 김만배가 로비한 거 보면은 여야 가리지 않고 주로 민주당에 많이 했지만 곽상도를 했잖아요. 곽상도가 완전히 이런 거 파헤치기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곽상도부터 코 끼었고, 자, 조홍천이 이 검사 출신에 이런 거 잘 떠들고 파헤친 사람이잖아요. 조홍천이 접대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사법 리스크 자꾸, 야, 네 손에서 빨리 끝내고 돌아와, 이재명. 약간 민주당을 진짜 이게 다 풍지박살 내려고 그래. 이런 얘기 하다가 김성태 잡히니까, 이거 이재명 기소가 문제가 아니라, 김성태가 이거 어디까지 불까? 야, 우리들 다 부는 거 아니야? 야, 민주당 그럼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건데, 당 자체가 없어져, 이거. 이런 얘기를 딱 숨겨놓고 총선의 영향 요 정도로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박살난다는 얘기야, 결국은. 근데 이제 조홍천이가 얘기하는 건 국민의 심판으로 민주당이 박살난다는 건데, 그 이면의 행간을 보면 국민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법으로다가 이게 꺾인 게 다 너무 많아. 민주당이 이재명한테 이거 뭐 이리저리 김만배 뭐 이리저리 이러고 가만히 있어 놔도 이거 이런 거 혹시 아닌가. 조홍천이가 예리하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겁나는 게 김성태 송환이 더 두렵다. 김성태가 누굽니까?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돈을 허퍼하게 쓰는 거지만요, 돈을 쓸 때는 보험용으로 써요. 조폭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협박, 칼제비 뭐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피 같은 돈이지, 피 흘려서 번 돈이니까 그 돈을 썼는데, 그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튀기고 이랬는데, 그냥 아무 증거 안 내기고 튀긴다고요? 조폭이 그렇게 어수룩한 줄 알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쌍방울 인수도 못해요. 그 정도 조폭이면 동네 양아치 정도 하지. 김성태 정도면은 아이고, 그런 거 보험, 그런 거 메모, 그런 거 CCTV, 그런 거 녹취, 다 해놨지.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가 하정우한테 얘기합니다. 하정우가 막 경찰에 뭐 잡혀갈까봐 불안해 떠니까 수첩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노?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노? 그 안에 쫙 명단하고 쫙 내용이 메모돼 있는 거야. 이 반건달도 그런데 조폭도 증거 다 잡아놓죠. 김성태가 들어와서 날 잡아넣어? 결국 이렇게 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노? 이게 나옵니다. 그거를 아는 조홍천이가 이거 이재명 기소보다 김성태 송환이 더 두렵다. 아이고, 민주당 폭망했네, 갔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리하네, 조홍천. 역시 검사 출신들은 다르네. 나 진짜 미치겠다. 자, 한동훈 장관 화이팅 합시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님 화이팅. 요거 목숨 못 걸으면요, 여기서 되치기 당합니다. 완전히 목숨 걸고 그냥 초토화 시켜주세요. 아니면은 초토화 돼, 이쪽이. 윤석열 대통령 팀이 초토화되나. 이거 이번에 박살 못 내면요. 자, 화이팅! 국민의 여망을 안고, 가자! 사법질서 확립해주세요. 조홍천 예리하네. 예리해.